경기도에서 아리백을 달성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각에서는 태양광 자체가 우리나라 실정이랑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정말 사실인지 궁금해서 이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창수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궁금한 게 오늘 진짜 많은 내용인데요.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그런 고민하던 속에서 네. 에너지를 바꿔 써야겠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온 국민이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안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는 11년 차고 조합원이 한 1,450명 정도 됩니다. 시민들이 낸 돈이 자본금이죠. 50억 정도 되고요. 50억이요? 예, 연 매출도 한 60억 정도 되고 직원도 상근 이게 일자리를 많이 만든 거죠. 22명이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매년 5%에서 6% 올해는 6% 배당을 드렸는데요. 네. 아주 고배당도 드리고요. 공익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식회사하고 다르게 우리 협동조합들이 공익사업을 잘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발전소를 42개를 갖고 있고 안산 지역에만 네, 42개인가요? 네. 4,350kW 정도의 설비 용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연간 한 1,600가구 4인 가족 1,60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로 따지면 숲으로 비교한다면 여의도 한배 반 정도의 백합나무가 이렇게 흡수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전기를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협동조합이고요. 바로 이런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들이 일석사조 일석오조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데요. 바로 시민들한테 이득도 주고 또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도 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석사오조 그 그렇습니다. 말이 딱 와닿는 그런 햇빛 발전인데요. 햇빛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도 주고 또 돈도 주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햇빛 발전이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뭐 다른 호주나 미국처럼 땅이 넓지도 않고 일조량도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엄청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으로 아리백을 실천한다는 거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 왜 그러냐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지난 10년 동안 발전소를 지어서 운영해 본 경험을 보면 네. 저희들이 지금 투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의 배당을 줄 정도로 수익성이 높고 또 공익사업도 많이 할 정도로 이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갈수록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모듈의 크기가 작은데 태양광 빛을 받아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걸 모듈이라고 하는데 네. 그 모듈이 판이 자꾸 작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경제성이 더 높아집니다. 단가도 싸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3kg짜리 주택 태양광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네. 그거 옛날에 하나 설치하는데 3천만 원 들었거든요. 엄청 비쌌었잖아요. 지금은 한때 쌀 때는 46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600만 원으로 살짝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제 원재재 값이 폭등했고 또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600만 원을 들여서 3kW를 설치하면 4인 가족이 1년 내내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30년 동안 쓰거든요. 한 번 설치를 하면 30년을 그렇습니다. 모듈을 사용할 수 예. 있나요? 근데 이제 목돈이 없어서 그런데 오히려 할부금융 같은 거를 정부가 만들어 준다면 너나 없이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탁월하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뭐 북아프리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햇빛이 온 나라,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나라보다는 우리가 불리하죠.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했다는 독일에 비하면 영국에 비하면 햇빛이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만 갖고 보여도 경제성이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발전소를 만들고 운영해 보신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네. 그런 가운데 김동연 도지사께서 경기도에 아리백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살짝 보니까 2026년까지 9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만들겠다. 그리고 임기 내에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이런 목표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 9기가와트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감이 잘 안 오는 것도 있고요. 이 9기가와트 정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설비 용량으로 얘기하는데요. 뭐 100만 킬로짜리다 네. 발전소가 요새 원전은 140만 킬로짜리 막 이런 걸 짓는데요. 단위가 너무 커서 네. 한 시간에 140만 킬로를 생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기가로 표현하면 1.4기가 100만 킬로를 1기가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1기가가 뭐야 그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1킬로와트 뭐 이거 1000킬로 이렇게 하는데 100만 킬로를 1기가로 본다. 그럼 900만 킬로의 설비를 만들겠다는 네. 뜻이거든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지만 상당히 쉬운 건 아니다. 어렵다. 가능하지만 이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특이점은 원전을 하나 지으려 그러면 10년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돈도 많이 들고요. 근데 태양광은 뭐 결정하고 2, 3개월 만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남은 임기가 3년이다. 네. 만약에 그러면 충분히 3년 안에 의지만 있다면 9기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 혼자 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또 경기도의 31개 시군 이런 관뿐만 아니고 또 저희 같이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을 함께 하는 분들 또 경기도민들 기업 모두가 합심해서 해야 가능하다 이거고요. 이거는 얼마큼 절박하냐에 달렸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알리백이라고 하는 거 알리백이 리뉴어블 에너지로 100% 하겠다는 뜻, 재생에너지로 100% 하겠다는 건데 네. 결국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100%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돼 어려워지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절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박성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절박하면 예산도 더 투자해야 되고 네. 절박하면 우리가 행동이 빨라져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모두가 합심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토도 이렇게 좁고 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국토 좁은데 어디다가 태양광을 까느냐. 태양광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첫째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일단 의지가 있다면 함께 한다면 경기도민들은 스스로 먼저 우리 집 베란다에 태양광, 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아파트 지붕에 공동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주택에 사는 분들은 옥상이나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기도는 아무래도 도시화가 많이 된 그런 지자체인데 엄청나게 많은 주택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물도 지붕을 다 깔아야 되고 또 하나는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예, 그렇죠. 공장입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붕은 뭐 특별히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햇빛은 또 잘 받고. 그래서 지붕에 태양광을 다 깔면 이거 굉장합니다. 제가 사는 안산의 반월 시화옹담만 하더라도 지붕을 다 까는 걸 제가 계산해 봤더니 네. 1기가는 깔 수 있겠다. 거기서만. 그럼 9기가와트 중에 1기가는 담당할 수 있다. 안산 시화반월에서 가능하다. 와. 다 깐다는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화성, 평택 뭐 우리 경기도 일원의 공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지붕을 다 깐다고 하면 그것도 대단하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주택이나 아파트 이것도 사실 모아보면 엄청납니다. 네. 양이. 그다음에 또 이제 유휴부지들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다 보면 영동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 주차장에 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 해놓으면
인기도 좋고 맞아요. 또 차 대기도 아주 수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늘이 그러면- 딱 재서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주차장들을 다 깔아도 양이 적지 않고 자전거 도로 같은데 이런 등등 우리가 유유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전부 깔아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모두 한다면 또 뭐 시와호 같으면 수상 태양광도 요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 수상 또 풍력 같으면 이제 경기도는 이제 해상 풍력 네. 높은 산은 많지 않으니까 해상 풍력을 하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 법을 좀 개정을 한다면 요새 또 많이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예. 그래서 어떤 건가요? 농지에 하는 건데 농사도 지면서 위에 태양광을 하는 겁니다. 대신 사이사이 햇빛이 들어오도록 네. 이렇게 넓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수년 동안 전국의 여러 군데서 연구를 했고 네. 소출도 별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아 그래요? 에너지도 많이 생산되는 그런 영농형 태양광이 요새 할 수가 있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는 이 도심 주변에 농지들이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농지를 자꾸 개발해서 없애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식량 위기도 기후 위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식량 위기도 오거든요. 식량 위기도 극복하려면 식량도 생산하면서 또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영농형 태양광 부분을 활성화시킨다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런 가장 큰 도지만 반대로 자급자족도 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텐셜이라고 하죠. 그 잠재력. 네, 이 네. 굉장히 큰 곳이 바로 경기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자로 1505님 아까 그 시골에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빌라 살고 있는데 태양광을 어디다 설치하나요? 옥상에? 아니면 어디다가?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네. 네. 빌라가 이제 여러 분들이 함께 쓰는 이제 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붕에 할 수 있죠. 빌라 지붕에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빌라도 햇빛이 좋다면 베란다 설치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더 의지가 있으시면 저희 같이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면 네. 고배당도 받으시고 탄소 중립도 실천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영농형 발전이 저는 상당히 좀 재미있고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도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경기도가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좀 강력하게 어떤 것부터 좀 주장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순서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둑 같은 거 둘 때 수순을 잘못 두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네. 경기도도 이 아리백을 하려면 순서를 잘 지켜서 해야 됩니다. 첫째는 마음가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총력전,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안 되고요. 그동안에 이 정치인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또 김동연 지사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전 하고 싶다.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구기가 임기 중에 어렵습니다. 이랬는데도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로 무조건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총력전을 한다는 마음이 첫째 중요하다. 1번이 마음가짐이다. 총력전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 조직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배정을 해야 됩니다. 말은 총력전 하겠다고 해놓고 기존에 쓰던 대로 돈을 막 쓰고 그러면 이쪽에 집중해야 될 부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규제 계획. 예, 그래서 경기도 내에는 31개 시군 중에 태양광이나 이런 걸 거리 제한 같은 거 해놓은 게 있어요. 태양광에 대한 가짜 뉴스 이런 게 많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거의 없는데도 뭐 도로에서 몇 메타 뛰어라 막 이런 네, 규제가 있는데 이런 걸 네. 해결해야 되고요. 또 한전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개통이라고 그래서 우리 전기는 독자적으로 우리 집에서 생산해서 바로 우리 집에서 쓰면 좋은데 네. 사실은 전선을 타고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집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란다밖에 작게밖에 못하지 않냐 그랬는데 오히려 많이 생산해서 남는 집의 거를 부족한 집으로 옮겨주려면 전선을 타고 가야 네. 되는데 바로 이 개통 문제가 한전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영농형 같은 경우가 필요한데 영농형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요? 영농형 태양광이
지금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염해농지 뭐 이런 부분이 일부가 돼 있고요. 오히려 지금 특히 이제 경기도 도시 옆에 남아 있는 농지들이 농업진흥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린벨트거나 이런 데 농사만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아예 태양광 못 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농사 지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규제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한전이 뭐 30조 적자를 내고 있다 막 이러는데 전기요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고 올라야 됩니다. 걱정입니다. 예, 대신 우리 시민들은 재생에너지로 내가 쓰는 전기를 내가 만들어 쓰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융 문제 해결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집에 태양광 깔고 싶은데 목돈이 없네. 6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절이나 무이자로 해서 할부금융을 경기도가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허들이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금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기업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나 경기도의 SK하이닉스, 뭐 현대기아차, 뭐 네이버 이런 많은 아리백 가입 기업들은 절박합니다. 지금 알리시라고 하는 아니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꼭 사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한 준비는 돼 있다고 보고 문제는 그 많은 재생에너지를 어디다 설치하고 그걸 누가 팔아줄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바로 적극적인 행정과 도민 참여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이 세 부분이 박자가 맞으면 구기가 충분히 가능하고 나아가서 구기만 갖고는 경기도 안 되거든요. 정말 경기도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날이 빠르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새 무역 적자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 쪽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작업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일석오조 6조 얘기하는 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은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싶어서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정보들을 얻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설치하는데 투자한 비용 대비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마음을 단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저희 집도 한 7, 8년 전에 베란다 태양광을 달아서 쓰고 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됐고요. 안산에 보네르 빌리지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말고도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 아파트는 주민들이 베란다 태양광도 많이 깔았고 에너지 절약 물론 여러 가지 노력도 했고 또 하나는 옥상에도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아파트에. 그랬더니 공용전기료가 42평 아파트인데 제가 아는 우리 조합원님인데 마이너스 7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7천 원이면 받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용전기료가 마이너스 7천이니까 그 관리비에서 그만큼 빼주죠.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 집은 공용전기료 제가 보니까 15,000원, 19,000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반값이 될 수 있겠네요. 확 줄어듭니다. 실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작은 거 하나 붙여서 뭐 도움이 될까 그런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시나 도에서 지원이 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80% 지원해 주고요. 80%요? 20%만 자부담 내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개수가 적어서 금방 끝나긴 합니다만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착순으로 빨리 좀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민들이 해야 될 거는 그런 작은 실천도 있고 단독주택 사는 분들은 분명히 3kg짜리 태양광 꼭 다시고요. 3kg짜리. 전기차를 갖고 다니신 단독주택이 산다 그러면 6kg, 7kg, 9kg까지 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는 할부금융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참여하는 거는 주택 태양광, 베란다 태양광 이런 것도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에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이 경기도에 지금 32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32개나 있어요? 네. 안산도 있었고, 뭐 시흥도 있고 수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원도 용인도 있군요. 있고 그래서 31개 중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입하셔서 고배당도 받으시고 또 출자하시면 그걸로 공공부지에다가 태양광을 세워서 내 집은 아니지만 오.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나눠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참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바로 일석사조 오조의 역할이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햇빛이 우리 경제와 에너지에 줄 도움들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회사가 있고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 에너지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익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 대응하죠. 에너지 전환하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죠. 네. 고배당 또 공익사업 하죠. 일자리 창출하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정말로 일석오조육조다. 시민들 특히 경기도민들의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기까지 막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경기도민으로서 태양광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어떤 협동조합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 볼게요. 저도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대표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신청곡 하나 받을까요? 신청곡 좋은 나라라고 하는 시인과 촌장? 네. 네, 네.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라는 곡 띄워드리면서 우리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 이사님과 또 오늘의 기후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한상진, 연출 노광준, 기술 장경원, 진행의 하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